파리보다 스쿼드 좋은 팀이 있냐고요? 파르샤. 파리는 스쿼드가 좋아서 잘하는 팀이 아닌데, 난 생각해봤을 때. 전술이 미쳤는데?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전술이니까. 전술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거지. 솔직히 난 이 개개인의 선수들 잘하는 선수도 많긴 하지만 딴 데 붙여놨을 때 뒤떨어지는 선수도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바르샤가 더 좋다 생각하고, 아스날도 풀스쿼드면 아스날이 더 좋다 생각하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레알도 그렇고. 스쿼드는 오히려 전이 좋았지. 지금은 시스템적인 면모가 엄청 도드라지는 팀인 거죠. 다 어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용되면 폼이 충분히 많이 틀어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어. 조직력 싸움으로 극대화를 만들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스쿼드 뎁스는 오히려 그 베라티 있고 네이마르 있고 이때가 훨씬 좋았어. 그때 진짜 애들 하나하나가 뒤지기 잘했거든요. 이상하리만큼 이제 챔스를 못 들었고, 결승 근처에 간 것도 한 번이 끝이고, 근처라고 하면 4강까지니까 몇 안 되고, 결승 자체 한 번 밟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캐리 옵션이 줄었지 사실. 덴벨레도 솔직히 네이마르만큼의 캐리 옵션이 되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가 잘하는 거는, 축구는 결국 팀 스포츠니까, 농구처럼 스테픈 커리가 있고 뭐 르브론 제임스가 있고 해가지고 선수 하나가 캐리하는 비중이 확실히 더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인테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얘네보다. 근데 얘네가 성공한 건 진짜 그거지. 뭔가 PSG에서는 절대로 보지 못할 것 같은 엔딩보다는 광경이죠. 왜냐면 PSG는 항상 동찍노하고 세금 지들이 다 내주고 연봉에서든 이적료든 다 돈으로 쳐발라서, 그래서 스쿼드 호화스럽게 만들고 그거 체급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팀인데, 항상 접근 방법 자체가 캄퍼스라는 단장이 오고 나서 그 모든 기조가 다 바뀌었고, 죽을벌레 새끼들 싹 다 없애버리고, 네이마르도 사실 부상 빈도 생각하면 죽을벌레긴 했거든. 다 내보내고 해서 체질 개선해가지고 진짜 그동안 파리를 지켜보면서 생각해왔던 그 기대값하고 완전 다른 팀을 만들어놨지. 옛날에는 진짜 갈락티코에 가까운 운영만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질라탄도 AC 밀란에서 되게 잘했던 스트라이커고, 카바니도 나폴리에서 그랬고, 티실도 AC 밀란에서 너무 잘했던 말디니의 후계자, 네스타의 후계자 소리 들었던 선수고, 베라티도 마찬가지고, 라베찌도 나폴리에서 잘했고. 내가 진리도록 녹음기 마냥 말하지만 진짜 네베스 샀어야 됐어. 메뉴 팬들 있으면 후회하세요. 지금도 그 새끼는 연봉 때문에 밀린 거 알겠지만 무슨 방법을 지었어더라도 샀어야 됐어. 진짜 너무 잘해. 리그왕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라는 메이저 지표에서도 엄청나게 증명을 잘하니까. 못 산 게 우가르테야. 파리는 우가르테를 처분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갖고 메뉴한테 우가르테 팔고 네베스 사온 거예요. 우가르테 너무 못했거든 지난 시즌에. 내가 첼시 팬이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살 시도는 안 했겠지만 너무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좀 과몰입을 하면서. 우리는 라비아랑 카이세도랑 엔소에다가 산토스까지 있는데, 근데도 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볼란치가 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베스가 탐났어요. 진짜 욕심부려서 쟤까진 사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쟤 너무 잘해가지고 보면서. 그 정도로 탐났으니까. 뭐 쟤랑 올리세는 그랬어. 다른 애들은 그나마 포기한다면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쟤네들은 어딘가 놔주기가 너무 싫더라. 둘 다 너무 괴물이라서. 라비아의 장점은 고점이 높고 향후 미래가 기대되면서 현 기량이 괜찮다. 수비에 관해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격적인 재능으로 하여금 치환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베스는 그딴 거 없어요. 오히려 고점은 조금 낮을 수 있어, 라비아보다. 나는 라비아의 고점을 좀 더 높게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고점만 볼 게 아니라 당장 몇 년에 차후의 시즌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생각하면은 네베스 사야 돼요, 내 입장에서. 쟤는 그러니까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쓰기가 너무 쉬워. 육각형적인 면모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라비아는 판단이 진짜 깔끔한 편인데, 얘는 그냥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100의 남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의 모든 방면에서 6가지 스탯을 따졌을 때 90, 90, 90, 90, 90, 90, 90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유망주 라인 쪽에서 봤을 때 기준을. 경합을 봤을 때는 신장이 작으니까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그나마 신장 작은 거 대비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치환이 가능하고. 그렇다 그래서 뭐 중거리 슈팅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야. 빠따 좋아요. 근데 뭐 중거리 슈팅이 그렇게까지 특허가 됐냐? 막 프리킥 전담 키커까지 할 정도냐? 이것도 아니고. 패스 옵션이 특히 뭐 드라이브 거는 뭐 회전 거는 능력이 말도 안 돼가지고 기깔난 궤적을 많이 뽑냐? 이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제 아이솔레이션 패스 넣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숏패스 빌드 없이 나오는 뭐 미스의 빈도 이런 것도 적으니까 패스 옵션으로도 너무 괜찮고, 다방면에서 너무 뛰어난 건 많은데 절정을 못 달리는 정도일 뿐이지, 정말 감독 입장에서 쓰기 너무 쉬운 선수. 오히려 첼시 팬들이 내 채널을 많으니까 첼시로 비유를 하자면, 엔소랑 카이세도는 각각 특화된 게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모자란 게 있는데, 얘는 뭐 확실히 모자란 건 없고 특화된 것까지는 없고 그냥 다양한 걸 잘하는. 벤피카가 바이아웃으로 이제 비싸게 엔소를 넘기고 나서 키운 게 네베스잖아요. 너무 잘 키운 것 같아. 네베스 나이 04년생이에요. 족버그.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게, 그래 대상이 99년생이면 몰라. 04년생이야. 그게 미친 것 같아. 오히려 메갈리스터는 잘하겠지. 당연히 98년생이기도 하고. 뭐 어느 시대를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탑 클래스의 적정한 나이를 지닌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베스는 당연히 지금 메갈보다 실력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미친 개또라이니까 말 안 나오지. 대체 엔소부터 벤피카는 어떤 곳이냐라고 또 하기에는 너무 좆 오바이실 수도 있는 게, 너 누네스를 보면요
그 정도까진 아닌지라. 그냥 뭐 최근에 천재가 많이 나왔다 이 정도지. 그렇게 따지면 스포르팅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적은 그냥 어느 팀마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지. 또 하무스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곤살로 하무스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또 펠릭스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펠릭스 장사를 잘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선수들이 높은 이적률을 기록해서 나왔을 때 무조건 잘하냐, 이건 또 아니긴 해. 루초가 어린애들 잘 다루냐고요? 스페인 국대를 겸하면서 그런 경험이 쌓였을 수는 있긴 하지. 왜냐면 스페인 국대가 난 중간 나이대가 좀 되게 애매하다 생각하거든요. 01하고 00, 막 99 이쪽 라인이 조금 주축 라인에 적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애들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30이 되기 직전의 선수가 되게 많은 중간 세대가 살짝은 비어있는 느낌의 구성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린 나이의 선수들을 주전으로 쓸 때 경험이 좀 잘 쌓였을 수는 있긴 하지. 왜냐면 엘리케가 어느 클럽 감독을 맡을 때 되게 어린애들이 줄을 이었던 경우가 적거든요. 트레벨 바르샤 그때도 어린 나이 애들이 많진 않았어. 라키티치도 나이가 그렇게 적진 않았고, 그나마 어린애가 네이마르인데 수아레스도 나이 꽤 있었고 메시 나이 꽤 있었고, 그래갖고 모르겠다. 엘리케가 그나마 어린 애들을 잘 다루게 됐다라는 뭐 그런 스텝업의 근간은 그나마 스페인 국대 경험? 이거 말고 없을 것 같은데. 로마 때는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고, 그나마 그 시절쯤. 근데 난 진짜 PSG 맨시티랑 할 때 경기 보면서 진짜 그때부터 심상치 않다 싶긴 했어요. 그때 내 기억상 맨시티가 리드를 했거든, 경기를. 그러니까 스코어적으로 점수를 먼저 땄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스코어가 밀리고 있는 PSG인데 전혀 밀린다는 체감이 안 들었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선입견이 좀 있어요, PSG한테. 그렇게 고점 별로 높게 안 보고, 뭐 해왔자 뭐 선수발로 축구하던 팀, 선수발로 축구하다가 그냥 애들 컨디션 몇몇 안 좋아가지고 꼬꾸라져서 높아봐야 4강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스쿼드 뎁스가 수준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어린애들을 많이 구르면서. 그걸 보니까 와, 진짜 아니 체급이 낮아졌는데 이 정도의 체급을 보여준다? 이게 뭔 말이냐. 선수단의 체급이 낮아졌는데 팀 체급이 더 높게 보이는 아이러니함이 딱 보이니까. 나는 뭐 루초를 그렇게 저평가를 했던 사람은 아니긴 한데, 트래블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뭐 멤버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쪽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거에 좀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 여론의 흔적이 그나마 나한테 남아있잖아. 나도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엘리케를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던 찰나에 잘하는 걸 봐버리니까 달라 보이더라고, 확실히. 캄버스 단장이 진짜 실력자긴 해요.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이 구단 기조를 바꾸면서 미래를 보는 투자를 시작하면은 현재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 토트넘이 지금 그렇잖아요. 토트넘이 밸런스 조절을 못해가지고 빵 무너졌잖아.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승을 향한 가시권이나 챔피언스 리그에 관해서 세기를 박으려고 한다면 직전감 영입이 더 필요했는데, 이번 시즌 직전감 영입이라고 한다면 솔랑케 말고 뭐가 없었고,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의 징조는 조금씩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에 관한 조치도 오도베르라는 그런 대책 말고 뭐가 없었고, 라이트윙에 대한 보강도 되게 애매했고, 오로지 가성비만 추구하면서 어린 나이 선수들 위주로 이제 뎁스를 구성을 했다가 이번 시즌에 크게 혼났잖아요. PSG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는 토트넘만큼은 아니어도 걔네처럼 이제 확실한 하향세가 보이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캠퍼스가 미친 거는 미래에 관한 실적을 챙길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른 현재에 관한 실적까지 다 챙겼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 말이 안 돼요. 감독이 잘한 것도 맞는데 솔직히 저 두 가지가 다 되면은 족삭이잖아. 둘 중 하나는 어느 정도 놓쳐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니까 뭐 단장이든 감독이든 캠퍼스든 엘리케든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저거 진짜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 바르샤는 오히려 어린 나이 애들이 많은데 걔네는 이제 수동적이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애들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근데 PSG는 능동적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 좀 다르지. 바르샤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가 잘 된 케이스인 것도 있고, 그나마 있는 잉여로 취급받았던 멤버들, 하피냐 같은 애들, 그런 애들 터트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PSG는 철저히 계획 아래에서 이룬 업적이다 보니까 고평가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르샤는 오히려 콜업 당했다고 봐야지. 쿠바르시랑 야말이 잘한다고 해도 전성기 시절의 바르샤처럼 1군 뎁스가 짱짱했으면은 진입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1군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만큼 더 들어가기 쉬운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다행히 우연히 기회가 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면서 전화위복을 토대로 스텝업을 해가지고 지금의 바르샤의 실력이 나온 건데, PSG는 선택이었으니까 뭔가 간택당한 느낌이 아니고. PSG 얘기를 10몇 분 동안 했는데 이강인 얘기가 한 번도 없다는 거는 그것도 또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나름의 하이비고 샤라웃이 돼야 되는 게, 아니 사실 어느 팀 얘기를 할 때 그 팀에 한국 선수가 있고 그 한국 선수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꽤 많이 되면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강인 없이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다는 거는, 심지어 내가 별로 안 보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미친 거지. PSG 체급이. 토트넘 얘기하는데 손흥민 얘기 안 나올 수가 있나? 바이언 얘기하는데 김민재 얘기 안 나올 수가 있나? 근데
PSG 얘기하는데 이강인 얘기 안 나왔다? 이거는 PSG의 지금 팀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신기하다 되게. 이강인을 넣기에는 기동력 면에서 아쉽긴 하지. 이강인이라는 옵션이 사랑받으려면 결국에는 크로스 옵션을 많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PSG 신장이 작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윙 포지션에서는 그래서 이강인 채택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나마 미들 뎁스 쪽에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술에 맞는 거 알겠는데 굳이 얘를 써야 돼? 상위 호환에 네베스가 있고 상위 호환에 파비안이 있는데 굳이 걔를 써야 돼?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루초가 더더욱더 이강인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긴 해요. 저는 이건 철저하게 냉정하게 정말 납득 가능한 이유 안에서 선택을 못 받는 것 같아. 이강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PSG의 어린 중원들이 막 있는데 유망주들이 있는데 걔네 키울 거면 더 키우지 굳이 이강인을 어리다는 이유로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강인도 이제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요. 01년생이면 이제 유망주 취급 못 받아. 03, 04, 05 이쯤이 유망주지. 01 라인은 이제 유망주 취급 못 받지. 02는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01은 이제 더더욱 아니지. 그래서 이강인은 이제 유망주라는 잣대는 확실히 떼고 봐야 돼요. 슛돌이 이미지 때문에 좀 어리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떼고 봐야지. 동안이라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어려 보이는 것도 있고